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비즈앤머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숨쉬는 아파트, 일명 공세권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TX 송도역 인근의 대지 면적의 70%가 공원이고 30% 면적만 아파트인 단지가 들어섭니다. 배석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천 연수구 옥년동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0층 4개 동 규모입니다. 완공 시점은 2025년 1월. 같은 시점에 송도 2공원도 조성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제 옆으로 단지 모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녹지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인데요. 녹지 공간만 축구장 6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이 단지가 공세권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KTX 송도역 서해 그랑블 더파크는 송도 2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지어지는 단지로 대지 면적의 70%가 공원으로 조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이 아파트를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단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역세권과 학세권입니다. 인천발 KTX 송도역을 도보 10분 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KTX 송도역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역에서 이제 판교까지 복선 전철로 2027년까지 지금 완공을 목표로 있어서 송도구와 옥년중, 옥년초 등이 인접해 있고 인근 지역 생활 인프라 시설 등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도보 5분 이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5분 이내 전부 다 그 통학이 가능한 입지를 갖고 있고요.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 등 다양한 판매 및 근린 생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부들의 시선을 끄는 요소들도 배치됐습니다. 84A와 84T는 판상형 포베이 구조로 마통풍이 가능하고 특히 3룸에 방이 하나 더 있어 공간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서 84T 타입은 단지 중 유일하게 테라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총 348세대 중 특별 공급 물량은 166세대로 이 중 신혼부부가 66세대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공세권과 교통 강점을 내세운 이번 단지가 흥행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지역은 안성입니다. 안성은 최근 당황, 아양지구 등 신규 택지 조성과 함께 공급 붐이 일고 있는데요. 새롭게 만들어질 이곳에서 대규모 공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성 당황지구가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황지구는 도시개발 사업지로 안성 내 개발 사업지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성 중입니다. 인근 아양 택지와 함께 1만 5천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덩달아 신규 공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300여 세대가 넘는 주거단지가 선보인 것인데요. 원도심과 인접해 기존의 생활 편의시설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새롭게 조성되는 당황지구의 신규 인프라 또한 누릴 수 있는 장점입니다. 저희가 84 초과하는 평형들은 청지 비율이 70%가 청약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청약에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대규모로 조성되는 만큼 층간소음 저감에도 주력했습니다. 일반 아파트 대비 2배가량 두꺼운 60mm 두께의 완충제가 적용됐습니다. 규모에 걸맞은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도 눈길을 끕니다. 지상 면적 40.9%를 조경시설로 구성해 중앙 잔디마당, 가로수길 등 녹지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거거익선, 이른바 크면 클수록 좋다는 신조어입니다. 대형 택지 내 매머드급 구성으로 선보이는 이번 단지가 청약에서도 선두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 거거익선, 크면 클수록 좋다는 말로 휴대폰이나 태블릿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자동차에서도 통하는 말입니다. 널찍한 공간과 여차하면 어디든 캠핑을 떠나 여유로운 차박도 가능한 준대형 SUV가 요즘 인기인데요. 김홍모 기자가 쉐보레의 준대형 SUV 트레버스를 타봤습니다. 쉐보레의 준대형 SUV 트레버스를 타봤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인 신형 트레버스는 최상위 트림인 하이컨트리를 추가했는데요. 제가 시승한 차는 바로 이 하이컨트리 모델입니다. 신형 트레버스의 동력 성능은 최고 출력 314마력, 최대 토크 36.8kgm, 복합 연비는
리터당 8.3km입니다. 외관은 트래버스 특유의 묵직한 듯 날카로운 인상이 특징으로 측면 유리창과 하부 등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크롬으로 강조한 디자인입니다. 뒷바퀴와 이어지는 차체는 콜라병 허리처럼 잘록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전체적인 차체에 볼륨감을 더합니다. 그리고 준대형 SUV인 만큼 3열 공간이 있는데 측면 유리창 없이 플라스틱으로 막혀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왜 굳이 막아놨지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안쪽에서 살펴보니 썬팅 값을 차체 컬러와 맞춘 재밌는 특화 설계였습니다. 독특한 특화 설계는 운전석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차의 귀중품을 놔둘 때를 위한 금고가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에 있습니다. 이 금고는 발렛을 맡길 때와 같이 부득이 타인이 운전할 경우를 대비해 잠금 장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트래버스로 따지면 저희가 가장 특장점이 이제 공간성과 퍼포먼스였는데요. 그 부분들을 다 유지하고 안전 편의 사양이 더 전트림으로 확대가 되었고, 거기에 이제 신규로 ACC라든지 3열 파워폴딩, 그리고 운전석 햅틱 시트 이런 편의 사양이 대폭 적용이 되었고요. 그거 외에도 안전 사양이 전 트림의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옆 차체와 스티어링 휠이 있는 앞프레임이 높고 단단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또 반전 매력으로 주행감이 굉장히 가벼우며 코너링 또한 부드럽습니다. 휠 베이스가 3073mm에 달하는 준대형 SUV인 만큼 기본 적재량이 651리터, 시트를 모두 접을 땐 최대 2780리터까지 적재 공간이 확장됩니다. 2열과 3열 좌석을 모두 젖혔을 시 저같은 성인 남성 2~3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세심한 배려로 이렇게 앉았을 때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머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프레임을 설계한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트래버스와 함께 대형 SUV 타오를 올해 내놓으며 국내 수입 SUV 시장서 판가리에 나서는 쉐보레. 새 단장한 얼굴과 함께 돌아온 아메리칸 준대형 SUV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작년 한 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부터 해외 브랜드까지 전동화 모델들을 하나둘 선보이는 등 전기차 시장이 성큼 다가옴을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요. 올해는 연초부터 다양한 전기차들이 출시되며 전기차 대중화에 가속도를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볼보의 첫 순수 전기차 모델이 국내 출격에 나서는 자리에 김홍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배기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머플러 없이 매끈한 뒤태, 그릴이 아닌 전기차 특유의 입을 굳게 담은 듯한 전면부 디자인. 볼보가 야심찬 전동화 발표를 천명한 이후 순수 전기차로만 개발된 첫 모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쿠페형 전기 SUV C40 리차지가 그 주인공으로 제로백 4.7초,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356km입니다. 각 모듈당 12개의 셀, 총 27개의 모듈로 총 324개의 셀로 구성된 LG 에너지 솔루션의 78kW 배터리는 약 40여 분의 충전으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총 408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형 SC60에 탑재되어 호평을 받은 팀의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또한 전기차 전용 서비스를 추가해 장착됩니다. 볼보는 1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두 자릿수로 성장한 유일한 국내 수입차 브랜드로 지난해 국내에서 전년 대비 17.6% 증가한 15,050세대를 판매하며 연간 판매량 순위에서 폭스바겐을 넘어서면서 국내 4위로 올라섰습니다. 유은모 대표는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해 2025년에는 연간 3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첨단 안전사양 및 신기술 적용 외에 첫 순수 전기차 모델인 C40 리차지의 타 출시 국가 대비 저렴한 가격 책정표를 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C40 리차지의 가장 상위 모델 트윈 얼티메이트 버전 가격은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세그먼트의 차량과 비교해도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공격적인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미국보다 890만 원,
독일보다 약 2,200만 원 낮은 파격적인 가격 책정으로 국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서 흥행을 이끈다는 전략인 볼보 자동차 코리아. 고객 안전을 넘어 지구의 안전을 생각하고 보호하고자 한다는 기치를 내세우며 출시한 볼보의 리차지 브랜드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와 함께 출시한 마이하우스 서비스가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삼성전자의 가전제품들을 활용해 나만의 스타일대로 집을 꾸밀 수 있는데요. 이영선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초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선보인 마이하우스입니다.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면 주방과 거실, 화장실뿐 아니라 서재, 회의실 같은 공간은 물론 아바타가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자들은 다양한 삼성 제품들과 가구, 조명 등 인테리어 아이템을 활용해 나만의 집을 꾸밀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신형 TV와 미니 냉장고인 비스포크 큐브, 무선 청소기 비스포크 Z 등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출시 후 MZ세대의 수요를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시 후 한 달 만에 누적 방문 횟수 400만을 돌파했고 2달여가 다 되어가는 현재 누적 방문 횟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프리스타일, 비스포크 가전과 같이 사용자 맞춤형 경험에 최적화된 삼성 제품들을 MZ세대들의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현재 MZ세대 고객들의 취향을 저격해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마이하우스를 활용해 MZ세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신제품뿐 아니라 패션과 가구 등 다른 업종과의 협업도 늘려 삼성의 다양한 제품 간 연결 경험을 재미있게 전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가전업계의 핵심 고객층으로 떠오른 MZ세대에 주목한 삼성전자. 이들과의 스킨십을 넓히는 이번 서비스가 지속가능한 일상을 구현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형선입니다. 홈플러스가 신선식품을 앞세워 오프라인 유통시장 돌파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통 주도권이 옮겨가고 편의점 업계에도 매출이 밀리자 생존을 위해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원하는 재료를 골라 나만의 커스텀 샐러드를 구매할 수 있고 축산 코너에서는 내가 원하는 부위와 모양, 크기로 손질한 고기를 살 수도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유통업계 오프라인 불황을 타개하고 이커머스 기업 경쟁에서도 승부를 보겠다며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내걸고 매장 리뉴얼에 나섰습니다. 홈플러스 간석점은 근본 리뉴얼 공사를 통해서 메가 푸드마켓이라는 컨셉으로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권과 고객 연령층을 고려해서 밀키트를 비롯한 HMR과 즉석식품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오더메이드 서비스를 새롭게 준비하였으며 델리, 수산, 축산에서 고객 맞춤형 손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석점은 리뉴얼을 통해 동선을 기존 대비 20% 넓히고 매장 내부에 있던 직영 어페럴 코너와 자파 코너를 빼면서 826제곱미터를 확보해 매장 내 식품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차별화를 위해 축산, 수산 신선식품군을 대폭 강화해 상품 가지수를 늘리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이처럼 기존 입구부터 다른 대형마트와는 다르게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기존의 신선식품을 전진 배치했던 것과 달리 상권의 특성과 그리고 최근 2030 세대의 먹거리 특성을 반영해 빵집과 샐러드존 그리고 반찬 가게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홈플러스가 폐점 전략을 선회해 점포 리뉴얼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앞서 타 대형마트도 점포 리뉴얼을 통해 본업 경쟁력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까지 2년간 총 27개 매장을 전면 리뉴얼하고 지난해 별도 기준 전년 대비 5.9% 오른 16조 4,51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0% 이상 감소한 홈플러스도 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홈플러스는 메가푸드마켓을 연내 17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점포를 바꾼 홈플러스. 기대한 대로 매출이 상승세로 돌아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상장지수 펀드, 즉 ETF를 상장시켜 시장을 성장시킨 배재규 대표가
올해 2월 삼성자산운용에서 한국투자신탁운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자산운용업계의 흐름이 액티브에서 패시브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회사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리아 기자입니다. 큰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밝힌 올해 회사의 경영 철학입니다. 배 대표는 22일 취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ETF와 연금 시장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산운용업계의 화두로 연금 시장의 성장을 꼽았는데요. 이를 위해 TDF를 비롯한 연금 펀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연금 시장에서는 TDF와 같은 자산 배분형 상품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이고 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되면 OCIO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285조 4천억 원, 개인연금까지 합치면 총 445조 원 수준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축소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도 커졌는데요. 이에 배 대표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리테일 시장 성장에 주목했습니다. 타깃 고객도 기관에서 리테일로 확장 전환할 것입니다. 이 시대적 요청이자 메가 트렌드인 ESG, 에너지, 데이터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테마 상품, 연금형 상품들로 시장 수요에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펀드 브랜드인 킨덱스를 올해 하반기쯤 리뉴얼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습니다. 새롭게 키를 잡은 배재규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올해 ETF 시장을 선도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임리아입니다. BJ 초대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많은 게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접수도 비대면 서비스로 바뀐 곳들이 많아진 것인데요. 직접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적으면 내 휴대폰으로 접수 현황이 전송돼 순번을 알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바로 굿닥 서비스인데요. 요즘 코로나19로 각광받고 있는 굿닥 임진석 대표를 김효선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증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진료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진료 가능한 의사 선생님을 이제 찾게 됩니다. 제가 위험 증세가 원래 좀 있는데 환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는 굿닥 서비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처방 약제비, 배송 등 전 과정을 무료 지원에 나서면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임 대표에게 굿닥 서비스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대면 진료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1분 안에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의사분이 매칭이 되고 영상통화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내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서비스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허용으로 인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전 사원이 발벗고 나서서 100분이 넘는 의사 선생님들을 이제 모실 수가 있었고요. 오미크론이라는 큰 악재 속에서도 유저들에게 진료를 제공해 주시려고 하는 많은 의사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이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약 처방까지 이어지고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해서 약을 조제하고 그것을 배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까지 현재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는 저희 앱을 통해서 위치 기반으로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걸 통해서 빠르게 만나실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저희 앱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서울 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상이 있는 경우는 건보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 가격 비교를
이제 제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병원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병원의 대기 환자 수가 얼마인지, 내가 이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진료에 대해서 얼마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들 다 예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마트 환자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아플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앱이 되는 것이 목표고요. 나아가서는 글로벌 서비스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와 플랫폼들을 세계 시장에 확대해 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상장을 위해서는 대단히 유의미한 규모의 회사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모든 이제 투자자들도 알만한 회사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연간 10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의 한 10배 정도로 성장을 해서 저희가 상장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기간은 3에서 5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성장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ETF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친환경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화자산운용이 글로벌 수소와 연료전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선보였습니다. 임리아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본시장에서도 ESG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 136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한 만큼 관련 ETF도 잇따라 상장하고 있는데요. 한화자산운용은 글로벌 수소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그동안 수소 관련 ETF는 국내 기업에만 투자했는데요.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은 이번에 처음 출시된 겁니다. 글로벌 수소 관련된 기업들과 글로벌 수소 연료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의 손쉽게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투자 대안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상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번 ETF는 매출의 50% 이상이 수소 또는 수소 연료전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을 추종하는데요. 미국의 수소 대장주인 플러그 파워 편입 비중이 8.59%로 가장 높습니다. 국내 기업은 두산 퓨얼셀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MVIS사의 블루스타 하이드로젠 & 넥스트젠 퓨얼셀 인덱스를 기초지수로 삼는 이 ETF의 총 보수는 0.5%. 국가별 투자 비중은 미국 22.5%, 영국 21.3%, 노르웨이 14.8%로 미국과 유럽의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지리적인 요건으로는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해외에서 생산이 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저장을 하고 이거를 안정적으로 운송을 해와서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죠. 특히 정부도 2040년까지 연간 526만 톤의 수소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기업까지 수소 투자 영토를 확장한 한화자산운용. 글로벌 수소 핵심 기업 25곳을 편입한 만큼 많은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전망입니다. 박스경제TV 임리아입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프린터, 프로젝터, 그리고 컴퓨터 등 업무를 도와주는 제품이지만 소비되는 전력과 환경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앱소는 우리가 이렇게 일상부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르는 제품을 친환경 기술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영 이념도 역시 친환경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앱소 내 미디어데이 현장을 임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수 발생량을 줄인 텍스타일 프린터부터 제품 수명이 긴 고광량 프로젝터, 그리고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지원하는 산업용 로봇까지 모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제품입니다. 한국앱손이 22일 미디어데이를 열고 올해 앱손만의 친환경 비즈니스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エプソンは2023年6月までにこの RE を達成するということを発表しました。2050年までにカーボンマイナス、地下資源の消費のゼロを目指します。持続可能な社会実現に向けて本当に私たちで何ができるのか、私たちの技術を使ってどのように社会貢献できるのかというですね、疑問を持って常にビジネス展開をしていきます。 이날 앱손은 세계 최초 사무용 제지 시스템인 페이퍼랩을 소개하며 내년 한국 출시를 알렸습니다. 아울러 향후 다양한 앱손만의 기술로 환경 보호를 통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앱손이 친환경적인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리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임직원들에 대한 그런 마인드셋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 가장 친한 친구가 되겠다는 앱손. 앱손의 친환경 제품이 비즈니스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돼 그린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이상으로 비즈앤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기자들이 발로 뛰는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